네, 안녕하세요. 먼저 초청해 주시고 또 토론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분권화 자율화의 관점에서 이제 내년도 교육 과정이 어떻게 이제 바꿔 나가야 되는가 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9월에서 10월 제가 알기로 지금 시간표가 올해 9월에서 10월에 대략적인 윤곽이 나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청회를 시작하고 그래서 지금 6월이니까 10월에 한다 그러면 4개월 남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께서 토론하고 의견을 모으고 또 기회가 이제 있는 대로 교육부와 교육청에 선생님들의 이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소위 주도성이고요. 차기 교육 과정에서 학생 주도성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키워드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이전시라고 하는 건데 교사 주도성을 이제 티처 에이전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학생 주도성은 중요한데 결국은 교사 주도성이 있어야만 이제 학생 주도성이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교육 과정에 있어서 자유와 분권화는 오늘 중요한 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여기 모형 A, B, C가 있는데 중앙정부가 A를 한번 보시면요. 중앙정부가 이제 권한이 거의 다 갖고 있죠. 한국은 A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의 권한보다는 이제 지역 교육정부라고 하는 이제 한국은 이제 시도교육감 체제입니다만 유럽 국가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데 주마다 유럽 국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시장이 책임지고 또 단위학교의 자율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은 이제 그 잠시 다시 올라가면 이건 제도적 차원이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교육 과정은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사결정자로 보았을 때 한국은 여전히 국가교육과정 개발자가 권한이 크죠. 왜냐하면 교과서대로 가르치니까. 교과서대로 안 가르치는 과목도 물론 있습니다만, 어, 소위 이제 우리가 과목 중에 주요한 과목, 주요하지 않은 과목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형식 논리상. 그렇지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주요 과목이라고 하는 과목에서는 이제 어, 국가교육과정 개발자의 권한이 크다고 볼 수 있고요. 교과서 집필자가 한번 교과서를 쓰면 교사들이 이제 교과서에서 벗어나서 강의하는 것이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교과마다 달라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자기 교과에 따라서 느끼는 정도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2차원에서 보았는데 3차원으로 보았을 때는 교과서 제도와 국가교육과정, 그다음에 교사의 어떤 자율성이 상호작용하는 것인데요. 흥미있게도 한국은 자율 모형과 통제 모형이라고 보았을 때 확실히 통제 모형입니다. 이건 국제 비교상. 그다음에 이제 교과서 제도도 국검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교육과정이 국가 통제적인 문화를 갖고 있는데 교사에게 자율성을 주면 이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교과서 제도나 국가교육과정의 통제 모형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한국의 이제 교육과정이 교사들에게 이제 자율성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것은 교과서 제도와 국가교육과정 어떤 체제와 그 다음에 이제 교사에 대한 자율성 이것이 상호작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교육부가 발표한 것에 따르면 자유발행제로 간다는 것인데 실은 이번 정부 초창기에도 문재인 정부의 그 공약이 자유발행제였기 때문에 그 이제 변화가 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교과서 제도를 보시면 지금 다 검정제도인데 이 검정제도가 오히려 국영수 사과가 이제 주로 검정이죠. 근데 이제 이 검정제도가 실은 국정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오히려 검정이 통과되어야 돼서 교과서 회사로서는 그 굉장히 어, 저 다양한 교과서를 만들기 어려운 조건이 되고 있고요. 국수사과, 영어 빼놓고 여기 이제 국영수 사과인데 국수사과 같은 경우 초등학교가 국정교과서인데 이번에 이제 검정으로 좀 바꾸기로 했죠. 지금 이렇게. 그래서 초등 같은 경우 3에서 6학년 검정에다가 이제 국어 빼고 수사과를 이렇게 넣어서 이제 가기로 했고 이 일정은 그 18년도 그때 그러니까 이번 정부 초기에
일정이 나온 것이라 또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아무튼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이 교과서 제도가 지금 너무나 획일화되어 있어서 교사의 자율성을 많이 저해한다는 것이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자유발행제 요 그림에서 인정 자유발행제가 있는데 실은 자유발행제를 하더라도 인정을 하게 됩니다. 사후에. 검정은 사전에 하는 것이고 검정을 통과되어야만 하는 것이고 국정은 그냥 국가가 한쪽 내는 것이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조금 이제 아셨으면 하는 거 물론 이제 제가 뭐 선생님들을 가르칠 만한 입장은 아닙니다만 선생님들과 이제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인정제나 자유발행제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인정제를 해도 근데 이제 지금 법에 국정 검정이 있으면 인정제를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에서의 인정제의 의미와 제가 얘기하는 인정제의 의미가 좀 달라요. 제가 얘기하는 인정제는 자유발행을 하게 해놓고 사후에 어느 정도 교과서를 쓸 수 있다. 대부분 통과죠. 대부분 인정으로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는 것이 이제 자유발행제와 큰 차이가 없다. 그래서 국정검정이 없어지면 이제 인정을 쓰는 그런 체제, 지금 법 체제하고는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근데 교육부가 여전히 계속 말만 하고 아직 이제 못 지키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 또 관료제의 특성이 이게 이제 계단을 두 계단이나 이렇게 세 계단 이렇게 오르지 않고 뭐 반발짝씩 간다고 할까요? 이제 관료제 체제에서는 뭐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교육과정 이번에 문서가 좀 바뀌어야 되는데 이 문서가 이제 지침, 규범, 뭐 규제, 허용, 뭐 안내, 윤리적 이런 규범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 이제 교육과정 나올 때 가급적이면 규제적 지침은 좀 축소하고 시도교육청이 정할 수 있는 것은 좀 시도교육청한테 과감히 넘겼으면 좋겠다. 교사에게 허용적 지침을 좀 확대하고 그러나 다만 이제 교육 공공성을 해칠 수 있는 지침, 자율성을 넘어줬다가 그것이 자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그 이제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구성의 오류죠. 그러니까 다 이기적으로 선택하면 결과적으로 이제 공공성에 위배되는 결과가 나오는 것. 그런 것들은 오히려 공공성을 지침을 좀 강조해야죠. 그래서 규제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공공성을 위한 규제냐, 자율성을 해치는 규제냐 이제 그걸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교육부가 이번에 이제 개정 중점으로 만든 것인데요. 모두를 아우르는 이제 포용적 교육, 분권화 자율화가 들어갔잖아요. 여기 분권화 자율화. 그래서 이 분권화 자율화가 들어갔기 때문에 뭔가 분권화 자율화를 하긴 할 텐데 오늘 주제인 이제 이것을 얼마나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는 좀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키워드의 변화 이번에 이제 포용, 혁신 뭐 이런 키워드가 들어간 것은 뭐 잘 됐다고 보는데 글쎄요 뭐 그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인재란 말은 좀 쓰지 말고 사람, 시민 이렇게 썼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인재란 말보다는 사람, 시민이란 말을 쓰자고 발표를 하는데 오늘과 같이 저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내가 이상한가? 이 정도 얘기했으면은 뭐 동의해주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뭐 한번 고려해 보겠다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 저만 혼자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이상한가? 그렇다면 나를 바꿔야 되나? 요즘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의 어떤 기본 원칙과 과제는 교육부가 이번에 추진 계획을 보면 삶과 뭐 지식의 통합, 자기주도성, 개별 성장, 진로 설계, 또 지속 가능한 미래, 또 여기 지역 분권화 및 자율성. 이게 사실 분권화도 교사한테 해당하고 자율화도 지역교육청에 해당하는 것일 수는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뭐 그 의미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는데요. 이제 이게 좀 조작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권화는 시도교육청에 주는 권한 이양을 분권화라고 하고 교사의 전문적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 그것을 이제 자율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우리가 이제 제도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OECD가 뭐
어제도 대통령이 G7에 이제 초대돼서 이제 갔다 초대돼서 뭐 사진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논란도 많고 뭐 이슈도 많은데 어쨌든 한국이 이제 김영삼 정부 때 이제 OECD에 가입했죠. 가입한 지가 꽤 오래됐죠. 그래서 OECD 회원국으로서 OECD에서 뭐가 나오면 이제 영향을 많이 받는데 OECD에서 핵심 역량이 처음 나왔을 때는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OECD 자체도 그런 비판을 계속 받고 또 OECD의 이런 담론을 주도하는 곳이 유럽이에요. 대부분의 회원 국가가 유럽이고 그래서 OECD의 그런 유럽 국가들, 그 발전한 복지 국가들, 유럽에 특히 유럽의 발전한 복지 국가들이 이런 담론을 좀 주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학생 주도성이나 변혁적 역량 이런 것은 저는 잘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러니까 OECD라고 해서 무조건 따르는 건 문제가 있는데 오히려 OECD보다 사실 유네스코가 더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얘기가 더 많거든요. 많게는. 그렇지만 우리 결과론적으로 보았을 때 학생 주도성과 변혁적 역량은 상당히 학생의 웰빙을 포함해서 우리가 조금 참고할 만하다. 어떻게 보면 공유주의적인 그런 관점인데 그래서 이제 자율화와 그 분권화의 좀 제안을 제가 한 9가지로 해보았습니다. 학교 자율과정인데요. 이건 좀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사들이 자율화를 이제 교사들한테 이제 자율화 중요하냐 원하냐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면 교사들이 좀 겁을 먹고 좀 뭐랄까 자율화가 그렇게 교사들한테 아주 인기가 높은 것은 아닐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또 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 지금 이제 20% 증감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섬이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그런데 이제 이번에 어, 20%를 좀 확보를 해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교육 과정을 편성도 하고 기존에 있는 교육 과정하고 이제 융합해야죠. 왜냐하면 100% 시수를 80으로 줄이면 너무 이게 지금도 가르칠 것이 많은데 굉장히 학교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나머지 20%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 융합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이미 20% 범위 내에서 자율과정이라고 그래서 학교 자율과정이라고 그래서 이미 지침을 바꿨습니다. 충북교육청도 바꿨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전북교육청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충북교육청, 전북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 이미 20% 자율과정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중앙정부의 교육과정이 이제 좀 호응이 되었으면 좋겠다. 호환이. 그다음에 이제 시도교육청에 권한을 좀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에 한 2과목, 중학교에 1과목 정도는 시도교육감이 재량으로 편성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은 100% 국가가 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시도교육감한테 권한을 너무 많이 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교육과정은 12년 동안 학생들이 배워야 될 것을 이제 기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뭐 지방정부가 하든 중앙정부가 하든 하나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권한을 주되 많이 주는 것은 교육적으로 그렇게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도 중앙정부가 다 시수를 편성해 주는 국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사결정 트리로 보았을 때 이제 분권화가 중요하지만 저는 한 5%나 이 정도 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장 교사의 의사결정 기회를 강화하기 위해서 학교 교육과정 지원에 국가교육과정의 개정 및 개선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상향식 의사결정 시스템을 운영해야 된다. 이제 이번에 좀 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이것은 이제 작년에 제가 국가교육회의에서 발주를 받아서 거기서 발주한 연구를 수주를 받아서 한번 모니터링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본 것입니다. 지금 이제 실행은 안 되고 있지만 이건 연구니까요. 이제 이후에 현실화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이거 보시면 성취 기준이 그동안 이제 상당히 그 교사들한테 자율성을 준다고 했는데 여전히 그 상당히 그 제약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성취 기준을 뭐 준다면
안 줘도 되는데 준다면 예시라고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교사가 교실의 맥락에 근거해서 성취 기준을 수정하거나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거 사실 제가 봤을 때 별거 아니거든요. 이건 당연히 교사들한테 줘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이걸 준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교과협의회를 통해서 재구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기 별지 9호 이게 이제 학생생활기록부 작성에 대한 그 지침에 있는 것입니다. 훈령에 이제 별지에 있는 것인데 교과협의회를 통해서 재구조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교과협의회 통하지 않으면 재구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취 기준을 이번에 없애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없애고 단원 목표와 영역별 목표와 단원 목표 정도가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야 이제 교사들의 자율성을 훨씬 더 줄 수가 있죠. 다만 성취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육적으로 어떤 타당한 그 주장으로 관점에서 그래서 그건 좀 논의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비인데요. 지금 3학년 2학기로 고정해서 진로 탐색 교육을 하자는 방안도 있긴 있는데 저는 뭐 이것도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평가 혁신에는 좀 불리해요. 왜냐하면 저 5학기 다 한 다음에 하는 거라. 그러니까 중학교가 평가 혁신이 충분히 되면 괜찮은데 그래서 장단점이 다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유학기제를 지금 사실 중1에 하면서 사실은 이제 학교마다 자율성을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그런 자율성을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자율성은 너무 헷갈리고 그래서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좀 학기를 고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무조건 이제 알아서 하라고 한다고 자율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스포츠 활동이라든지 중학교 교육 과정이 지금 너무 복잡해요. 애들이 스포츠 활동을 해도 이게 어느 시수인지 교사도 모르고 뭐 그런 경우가 좀 허다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번에 중학교 정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취평가제 개선인데 성취평가제를 그 중학교도 우수보통 미흡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현행 방향을 이제 유지하는 것보다는 저는 절대평가를 강화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서울하고 지금 대부분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은 우리 농어촌학교 교사들이 얼마나 많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그 뭐 경북, 강원, 전남, 경남 이런 곳에 워낙 그 충북 농어촌학교가 많기 때문에 교육과정 특례 제도를 좀 줄 필요가 있고 혁신학교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혁신학교가 많은 학교 개혁을 이렇게 냈기 때문에 좀 더 자율성을 주고 좀 더 미래를 열어가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교육과정이 좀 짧아요. 그래서 무조건 늘리는 것보다 교사들에게 이제 그 교사들의 수업 시수를 늘리지 않고 그러니까 더 1, 2학년에 이제 교사를 투입해 교사를 지원해 주고 또 놀이와 체험을 확대하고 아동 친화적 교실 개선에 투자하고 또 교사들과 조금 타협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해 주고 전담 교사를 확충하고 이러면서 초등학교 저학년 교육 과정의 혁신이 필요한데 오늘은 이제 중등학교 선생님들과 대화를 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는 지금 비진학자나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들, 무기력한 학생들한테 자신감이나 주체성, 삶의 힘과 의미, 사고력을 키워주는 교과목이 필요한데 지금은 너무 성적 위주예요. 그래서 큰 학교에 유리하고 그래서 저는 고교학점제가 과목이 많은 교육과정보다 모두의 탁월성을 키워주는 교육과정이 되어야 되고 한 교사가 너무나 많은 과목을 맡는 것은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출제에서부터 이 업무 부담이 많고 정신이 없을 수가 있어요, 교사가. 그렇기 때문에 과목이 많은 학교가 입시에 유리하다. 뭐 이렇게 소문이 또 나기 시작하면 고교학점제가 상당히 성공하는 데 힘들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그래서 적정한 과목 수, 그다음에 이제 입시에 유리한 교육 과정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제가 썼듯이 무기력하고 또 비진학자도 굉장히 많거든요. 또 다양한 욕구를 가진 그런 학생들에게 과목을 만들어주는 이렇게 이제 고교학점제의 방향이 틀어져야 되는데
교육부가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교육부가 교육과정을 만드는 거니까. 근데 이제 교육부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의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분명히 말은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도록 그 시그널을 못 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시그널을 확실히 줘야 되는데. 그래서 뭔가 이것은 뭐 유능하고 뭐 유능성이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교육에 대한 관점과 철학이 좀 많이 다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